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굿모닝 인포맥스 2부 오늘도 힘차게 문을 열어보겠습니다. 자, 먼저 연합 인포맥스 기자군단의 취재 파일로 시작합니다. 네, 오늘은 홍경표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세요. 자, 이 인공지능이라는 게 이미 우리 실생활에는 아주 밀접하게 자리를 잡고 있는데요. 의료 분야에서도 굉장히 좀 적극적으로 쓰인다고요. 네, 그 챗 GPT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그 AI를 많이 사용해 봤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이 그 AI 같은 경우는 이미 사람을 살리는 의료 분야에도 상당히 활발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AI가 의료 진단, 분석 분야에도 사용이 되고 있고요. 예. 방대한 데이터를 활용해서 AI가 더 정확하고 빠르게 진단을 내릴 수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 인간이 할 수 있는 그 휴먼 에러도 좀 줄일 수 있고요. 예. 이제 환자의 변화를 더 빠르게 식별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 오늘 만나볼 기업은 AI 이제 의료 분야를 선도하고 있는 스타트업 휴런인데요. AI로 뇌졸중과 이제 파킨슨, 치매를 이제 정확하게 진단을 해서 AI 기술로 고령화, 뇌질환 질병에 대응한다고 합니다. 예. 이제 함께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오늘은 AI 의료 스타트업 휴런의 신동훈 대표님 만나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휴런 대표 신동훈입니다. 반갑습니다.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저는 지금 휴런 대표를 맡고 있고 또 가천대 길병원에서 신경과 교수로 재직 중입니다. 그래서 재직 중에 이제 창업한 휴런의 지금 운영도 같이 진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그럼 휴런은 어떤 회사인가요? 휴런은 신경과 전문의가 주도가 돼서 임상에서의 언맷 니즈를 해결하고자 만든 AI 의료기기 회사이고요. 주 타겟은 뇌신경계 질환을 타겟으로 하는 파이프라인들을 개발하고 공급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휴런의 AI 기술이 이제 노령화 질병에 유용하게 사용된다고 하는데요.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질병에 좀 사용될 수가 있을까요? 네, 일단 노령화가 되면서 뇌혈관 질환도 늘어나고요, 뇌퇴행성 질환도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응급질환인 뇌혈관 질환인 뇌졸중 관련된 파이프라인도 저희가 개발해서 공급하고 있고, 그 다음에 뇌퇴행성 질환의 대표적인 치매와 파킨슨 관련된 솔루션도 같이 개발해서 제공하고 있고요. 뇌전이암까지도 대응하는 파이프라인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러면 뇌졸중 같은 경우는 어떤 방식으로 AI를 좀 적용을 할 수가 있을까요? 뇌졸중이라는 건 뇌혈관이 터지거나 막히는 이 두 가지 모두를 아우르는 말이고, 이 혈관과 관련된 질환은 시간과의 싸움입니다. 그래서 신속한 진단 및 치료 결정이 중요한데, 전 세계의 어떤 곳이든 처음에 뇌혈관 질환이 의심되었을 때 촬영하게 되는 비조형 CT를 저희는 출혈 배제를 하는 목적 외에도 혈관 검사가 아님에도 큰 혈관이 막혔는지를 AI를 이용해서 예측하고, 그런 의심되는 환자들은 빠른 처치를 할 수 있도록 그 병원이나 혹은 그 병원이 처치가 어렵다면 처치가 가능한 병원으로 빨리 이송할 수 있는 그런 정보를 그 당직 의료진들에게 바로 그런 분석 결과를 공유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AI를 활용하면 좀 더 골든타임을 좀 더 지킬 수 있지 맞습니다. 않을까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 기능을 제공하는 거는 우리가 이제 혈관이 막혔을 때 4.5시간 이내에는 혈전 용해제를 사용을 해서 혈관을 열어주는 그 약을 투입을 할 수가 있고, 네. 그걸로도 좋아지지 않았을 때는 2015년부터는 기계적인 색전 제거술을 통해서 막힌 혈관을 뚫어내는 시술을 하는 게 큰 예후의 향상을 가져왔는데, 네. 이런 환자들 6시간 이내에, 어떤 제한된 경우 24시간까지 가능하지만 대부분의 통상적으로 6시간 이내에 이 시술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이 골든타임을 지키는 데 있어서 이 AI가 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시켜줌으로써 환자들이 치료를 시간 때문에 못 받게 되는 일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이 의료기기의 목표가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퇴행성 질환인 그 치매나 파킨슨병에도 AI를 활용할 수 있다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치매 같은 경우에는 이제 MRI를 이용해서 구조적인 문제, 위축이나 얼마나 많이 그 파괴가 돼서, 신경 파괴가 돼서 그 결과적으로 얼마나 위축이 됐는지를 정량적으로 분석을 해주고, 그래서 각 부위별로의 부피나 피질의 두께 같은 거를 수치 정량적으로 측정을 해서 제시를 해줌으로써, 예전에는 그냥 눈대중으로 비주얼 그레이딩만에 의존했었던 거에 반해서 훨씬 더 그 정량적인 수치를 구체적으로 측정을 해서 확인을 하기 때문에 훨씬 더 과학적이고 객관적이고 항상 일관된 결과를 얻을 수가 있고요. 네. 치매에서는 이런 구조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베타아밀로이드라든지 타우라는 이상 단백질이 뇌에 축적이 되면서 망가지는 걸로 알려 있는데 이런 것들은 펫 CT 검사를 통해서 얼마나 축적이 되는지를 눈으로 비주얼 그레이딩을 했었는데 이거를 얼마큼 섭취 개수율이라는 정확한 수치, 얼마나 많이 침착이 됐는지를 수치로 정량적으로 체크를 해줌으로써 환자 진료뿐만 아니라 신약 개발에 이 정확한 이 수치를 근거로 효능을 판별을 하는데 활용이 될 수 있고 이거를 대응하는 저희가 파이프라인을 가지고 있는 거고요. 네. 파킨슨병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신경과 의사의 신경학적 진찰에 통해서 의심이 되는 환자에 대해서 펫 CT 검사, 파킨슨 페트 검사를 네. 통해서 이 기능이 실제로 도파민의 기능이 떨어져 있는지를 확인하는 이런 기존의 진료 절차에서 MRI가 활용되기는 했으나 종양이나 혈종 같은 2차적인 원인을 배제하는 목적으로 활용됐었고 실제 파킨슨병과 관련된 원인이 실제로 일어나는지 여부는 알 수가 없었는데 저희가 이런 새로운 기법을 통해서 MRI를 촬영을 하면 이 얻어진 영상을 가지고 기존에 볼 수 없었던 도파민을 만드는 세포들이 모여있는 나이그로좀이라는 구조를 시각화, 영상화 시켜줘서 네. 이게 진단에 활용될 수 있을 정도의 레졸루션을 제공을 해주고 또 이게 익숙하지 않은 사람도 활용할 수 있도록 전문가, 아주 경험이 많은 전문가만큼 정확한 민감도와 특이도를 보여주는 AI를 활용을 해서 판단 결과들 실제 임상 의사가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정보를 제공을 하는 그런 네. 제품이 되겠습니다. 보다 진단이 좀 정확해질 수 있겠네요. 진단도 페트 검사와 네. 똑같은 정도의 정보를 제공을 합니다. 하지만 이제 페트 검사는 방사선 동위 원소를 활용을 해야 되는 단점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방사능 노출에 된다는 좀 단점과 그다음에 상대적으로 가격이 MRI에 비해서 고가이고 접근성이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상급 종합병원에서만 가능한 이런 제한점이 있는데 반해서 MRI를 활용을 하게 되면 인체에 무해하고 네. 그다음 반복적으로 검사가 그래서 가능하고 상대적으로 저렴하며 접근성이 좋기 때문에 훨씬 더 널리 꼭 상급 병원이 아니어도 3테슬라 MRI를 갖춘 병원에서는 전부 다 이 파킨슨병과 관련된 펫으로 얻을 수 있었던 정보를 MRI 촬영만으로 훨씬 더 환자들이 진단받기가 용이해지고 또 그만큼 의료 격차를 해소하는 데 네. 도움이 될 수 있을 겁니다. 네. 그럼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AI 기술을 의료에 좀 도입해야 되는 이유가 좀 확장성이라던가 좀 접근성을 좀 넓히는 이유도 있겠네요. 맞습니다. 네. 범용성을 좀 더 이제 각 질환마다 필요로 하는 것들을 해결하는 거죠. 뇌졸중, 뇌혈관 질환은 시간과의 싸움이다 보니 그 시간을 최대한 단축시킬 수 있는 기능을 제공을 하는데 초점을 맞추는 거고 네. 퇴행성 질환 같은 경우에는 좀 더 그전에는 알 수 없었던 정보를 제공을 한다든지 혹은 더 정량적인 수치를 측정해서 제공을 해서 그 의료진이 더 정확한 판단 그리고 나중에 더 나아가 신약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 활용을 할 수 있는 이미징 바이오마커로까지의 가능성을 전부 다 제공할 수 있는 겁니다. 네. 그러면 지금 가지고 계신 그 AI 기술 이외에 또 추가로 좀 AI 신기술을 좀 개발하고 계신 게 있으신가요? 뭐 사실은 지금 뇌졸중이라고 해서 아까 비조형 CT에 관련된 AI 제품을 저희가 제공을 하고 네. 있지만 조영제를 사용을 해서 혈관 조형 검사와 관류 검사에 대응하는 이런 제품까지도 지금 개발을 하고 네. 거의 완료가 됐고 파킨슨도 역시 나이그로좀 구조만을 보는 데서 끝나지 않고 병의 진행 정도를 제공할 수 있는 그 스테이징이라고 합니다. 우리 병기를 즉 그 대변해 줄 수 있는 뉴로멜라닌이라는 영상 기법과 이를 분석하는 툴까지 지금 개발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그 휴런의 향후 비즈니스 플랜은 어떻게 되나요? 뭐 해외 진출이라든가. 일단은 B2H가 있을 거고요. B2H는 병원을 대상으로 하는 거고 그거는 국내 병원도 대상이 될 수 있고 해외 병원도 대상이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병원을 대상으로 해서 건강검진에 활용한다든지 진료에 활용한다든지 또한 해외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국내에서 마찬가지로 건강검진이나 진료에 활용하거나 연구에 활용할 수 있는 이런 식으로 매출을 가져가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신약을 개발하는 회사들, 네. 그래서 이제 퇴행성, 신경 퇴행성 질환과 관련돼서 질환을 진행을 좀 늦추거나 멈추는 이런 시도들이 많이 되고 있는데 여기에 굉장히 유용한 바이오마커를 제시함으로써 신약 개발의 성공률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고요. 네. 또 하나는 의료기기, 어떤 시술, 아까 말씀드린 혈전 제거술이라든지 혹은 파킨슨병이 오래돼서 우리 신부 자극, 뇌 자극술을 하는데 이런 회사들과의 콜라보도 저희가 찾아볼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홍 기자가 인터뷰를 해봤는데요. 지금 AI가 적용되는 많은 분야 중에 의료 기술이 굉장히 저는 흥미로운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했는데 네. 첨단 부분이기도 하고요. 네, 맞습니다. 소감이 어떠세요? 그러니까 AI가 의료 분야에서도 이렇게 쓰인다니까 너무 좀 신기를 했고요. 예. 제가 뭐 AI 로봇과 AI 반도체, 뭐 AI 기자, AI 예. 방사까지 다 취재했는데 AI 시대가 이제 성큼 이제 다가온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제 AI가 얼마나 우리의 삶을 바꿔놓을지 더 기대가 되고 있긴 한데요. 네. 이제 우리에게 이제 득이 되는 AI 개발과 이제 윤리가 좀 필수적으로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취재 파일에서는 의료계에서도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인공지능 이야기를 홍경표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끝없는 위기 속 기회는 언제나 숨어 있습니다. 성공한 투자 고수들과 나눈 투자의 철학. 다가올 기회를 잡아내는 부의 만찬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푸짐하게 한 상 차려놓았습니다.